안녕하세요. 보통날의 안녕입니다. 오랜만이죠? 영상을 좀 꾸준하게 자주 업로드하려고 다짐은 계속하고 있는데 현실 속에서 저에게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열흘 정도가 지나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 영상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꼬붕이와 유채기가 저에 대한 게시물을 올리고 있고 영상이나 게시글을 보고 저에게 조치를 빨리 취하라고 내용을 알려주신 구독자님들이 정말 많이 계셨습니다. 누군가 더 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조심스럽게 메일을 보내주신 분들도 계셨고요. 댓글로 이상한 게시물이 올라오면 걱정이 된다고 저에게 알려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소식을 알려주셔서 저도 게시물을 뒤늦게 보게 되었는데요. 구독자님 중에는 제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시기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동안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지내왔었지만 최근에 그들이 올린 보복성 음란물에 대해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채널을 만들고 제 신상을 터는 행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은 올해 6월부터였습니다. 6월에는 유채기가 저를 상대로 SNS 게시물 업로드 금지 및 삭제에 대한 가처분 소송 2심 판결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동안 유채기는 이혼 소송보다 더 열심히 제 게시물에 대한 고소를 반복적으로 해왔고 민사소송도 1심에서 패소를 하자마자 다시 불복해서 항고심을 제기해왔습니다. 6월 중에 그것도 판결이 나기 전인 아주 중요한 시점에 그들은 자살골을 넣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보통날의 안녕 실물이라고 하면서 제 얼굴을 영상과 블로그에 게시하면서 실명까지 밝히면서 교수님이라는 호칭 좋아하는 유채기는 자신의 이름까지 쓰면서 누구 교수의 와이프라고 하면서 제 얼굴을 공개합니다. 전 그 새끼 와이프가 이제 아닌데 어디다 대고 교수 새끼 와이프라고 감히 내 이름 앞에다가 수식어를 그따위로 붙이는지 그게 가장 불쾌했습니다. 자기가 되게 유명인이라서 그 교수 와이프라고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근데 뭐 지까지 것의 와이프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누가 궁금해하긴 할까요? 저희 실물 공개라고 하는 영상은 제 유튜브를 보는 분들의 알고리즘을 타고 자연스럽게 구독자분들께 노출이 되었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내용을 정말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알게 되었습니다. 제 얼굴을 업로드한 아이디가 너무 유채기 이름의 이니셜과 생일 앞자리를 사용해서 누가 봐도 걔네들이 한 짓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앞두고 저는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유채기는 자신의 신상이 노출되었다면서 게시금지 가처분 소송을 2심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가 상대방의 사진과 이름, 직업까지 신상을 탈탈 털어서 재판이 끝나기 전에 모두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당시에 재판부에서는 유채기에게 구체적으로 저의 게시물의 어떤 부분에서 너의 신상이 노출되었는지 명확하게 정리해서 제출을 하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유채기는 제 게시물에서 자신의 신상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뭐 겨우 밝힌 게 순이 이름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 알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지는 제 얼굴과 이름, 실물 사진, 뭐 제가 하는 일 모든 것을 다 밝혀버렸거든요. 저는 유채기 신상을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었어요. 안 그래도 걔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걔가 패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그때 결정적으로 제 신상을 털어버려가지고 걔네들은 자살골을 넣어버리는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이건 뭐 머리가 나빠도 어찌 이리 나쁜 것인지 정말 상식 이하의 기괴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제 기억으로는 6월 26일에 항고심 판결이 났었고 저는 승소를 했고 유채기는 패소를 했어요. 하지만 유채기는 패소를 하면서 이제 법으로는 더 이상 저를 괴롭힐 수 없게 되자
이제는 꼬붕이를 시켜서 본격적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유채기는 민사소송 외에도 형사고소도 수차례 해봤는데 그때 제 영상에 자신에 대한 악플을 단 사람에 대한 무더기 고소를 진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경찰 조사를 받던 당시 수사관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었고, 수사관은 혹시 내가 악플단 거 아니냐면서 저에게 묻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진짜 불쾌했거든요. 대체 나를 뭘로 보고 그런 초딩 같은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정말 어이가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유채기랑 꼬붕이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 나이 50이 넘은 늙은 남자 둘이서 아이디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제 영상에 악플다는 짓거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 무더기 고소를 했던 사건은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사건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종결 처리가 되었다고 유채기가 스스로 이혼 소송에서 그 내용을 밝혔습니다. 유채기는 악플을 달아도 경찰이 조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직접 깨닫고 나서 제 영상마다 악플을 미친 듯이 달기 시작했어요. 무슨 게릴라전을 하듯이 악플을 달기 시작했는데요. 과거에도 제 영상에 와서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아주 상세한 정보를 폭로성으로 댓글을 남기는 일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유채기가 달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었는데요. 그 악플에 대해서 올해 초에 제가 소송의 내용을 증거로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제는 상세 정보 대신에 정말로 악플러가 되어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전에 유채기가 제 채널에 와서 댓글 달고 그랬을 때도 저는 대응을 하지 않았고, H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상한 영상을 찍어가지고 질질 짤 때도 저는 사실 쳐다도 안 봤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악플에 대해서도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악플보다 제 현생이 더 힘들기 때문에 타격이 별로 크지 않다고 했는데요. 지나치게 많은 악플을 남기는 그들을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상단에 고정을 해두면서 응징을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지만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은 악플러에게 제가 왜 그렇게까지 대응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무시만 하기에는 그들의 행동은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치심이라도 느끼라고 댓글 상단에 고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들의 악플은 모두 다른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지만 비슷한 시각에 여러 개의 악플을 단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화나게 하고 싶어서 안달이 사람처럼 조언을 하겠다고 하면서 화내지 마세요 이런 댓글부터 이번 달에 제 영상 중에 최고 조회수를 올리게 해준 의사 사모님에서 식당 아줌마로 전락하다니 저여도 엄청 붕괴할 듯요 화이팅. 이 댓글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의 행위였습니다. 걔들이 그렇게 기괴한 댓글을 남긴 것은 저의 유튜브 소재가 되어 제가 콘텐츠로 녹이게 되었고, 저는 유채기와 꼬붕이한테 화이팅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위로도 받고 유튜브 수익까지 올리게 되면서 결국엔 저만 개이득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수준 떨어지는 그들은 정말 악플러 그 자체가 되었고, 익명 시스템을 방패 삼아 막무가내식으로 공격을 하면서 자신의 채널에는 아무도 댓글을 달지 못하게 또 댓글창을 다 닫아두는 아주 찐따 같은 짓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집이 경매로 나왔다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집 주소까지 공개를 했는데 솔직히 공개를 한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범죄에 노출되어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러는 건지, 그냥 내 신상을 털면 자신들의 기분이 째져서 저러는 건지, 왜 신상을 털어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지 저는 목적이 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보고 불륜녀라는 둥, 여러 남자들과 현재 관계를 맺고 있다는 둥, 정말 입에도 담기 어려울 수준의 저질 변태적 영상도 있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참 기가 막혔었는데요. 굿 파트너 드라마에서도 상간을 한 그 상간녀과 그 남편이란 놈이 그 장나라님이 연기하는 변호사와 회사에서 오피스 허즈번드를 만들었다는 언론 플레이를 하는 장면을 보면서 자신들이 한 불륜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제가 너무 안 유명한 사람 아닌가요? 이미 재판에서 판결까지 다 나온 사건인데 굳이 교수님은 불륜이 아니라는 게시물을 올리고 있고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받은 피해자에게 불륜을 같이 저질렀다는 등 남자 관계가 복잡하다는 등 현재 남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등의 찌라시 수준의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사과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최소한 인간이라면 수치심이라도 느낄 줄 알았는데 그런 최소한의 양심조차도 없는 유채기와 그의 가족들은 그 불륜이라는 프레임을 되려 피해자인 나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단 댓글에는 불륜을 저지른 자들이 자주 하는 말인 너가 원인 제공을 했다는 식으로 외모 비하부터 애교가 없다는 둥, 살림에 소홀했다는 둥, 자식을 갖지 않으려고 했다는 둥에 그런 이유 때문에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무슨 역사책에서나 나올 법한 내용을 달면서 자신의 불륜 행위를 합리화하려는 방어 기제를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초에 올라온 게시물은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그 게시물은 걱정해주신 구독자님 의견대로 성범죄에 해당되는 게시물이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저의 신체 일부에 대한 묘사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언급을 했으며 특히 제 사진과 직업, 이름까지 함께 공개하며 신체 부위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묘사를 하며 아주 모욕적인 표현을 여러 차례 하는데 일부러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글을 남겼다는 것과 나의 신체 일부를 본 사람이 그러는데 라면서 제 3자인 척 행세를 하지만 신체의 부분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이건 보복성 음란물로 아주 질 떨어지는 게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남자와 관계를 맺고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그걸 속이고 전문직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서 사기 결혼을 했다고 하네요. 제가 이은혜 같은 사이코패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제가 그런 사페였으면 유채기는 내가 벌써 약 먹여서 죽여버렸지 저렇게 설치고 돌아다니게 냅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렇게 뻔뻔하게 미안함이라는 것은 눈꽃만큼도 가지고 있지 않고 여전히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하면서 꼿꼿하게 주둥이를 털어대는 그 모습을 사이코패스가 가만히 냅뒀을까요? 그들이 아직 눈뜨고 살아서 저렇게 찌라시를 만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은혜와 같은 인물이 아니라는 증거인데 이렇게 설득력이 부족해가지고 대체 누구를 설득하려고 하는 건지 대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초등학생도 올리지 않을 그런 유치하고 변태적인 발상의 게시물을 올린 자가 그렇게 잘난 척을 하는 자신들의 교수라는 것을 학생들이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교수라고 그렇게 잘난 척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연구는 하지 않고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악플과 찌라시를 전 와이프를 상대로 해서 만들고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안다면 그리고 학교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서와 상관행위를 했고 연구비를 횡령했어도 자신은 교수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다고 자랑을 하고 있네요. 그런 자랑을 통해 꼬붕이는 자신의 교수님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랑스러운 교수님은 상관행위를 하고 정말 아무렇지 않게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아무 문제 없이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정말 문제가 많네요. 상간행위를 한 것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인간이라면 최소한의 수치심을 느끼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유채기와 그의 일가족은 부끄러운 행동을 해놓고 여전히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모르는가 봅니다. 되려 피해자인 저를 상대로 제가 살지 못하도록 불륜녀라는 소문을 내고 있고 내가 혼자 살고 있는 집에 누군가 찾아와서 해코지를 하도록 집 주소를 공개하고 내 신체의 부위를 성적인 묘사를 통해 음란물을 유포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람은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한 뒤에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는지 생각해보고 반성을 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정말 큰 트라우마를 남긴 피해자에게 사과는커녕 자신의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서 그동안 무시를 하면서 지내왔지만 더 이상은 참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온 것처럼
저는 물러나지 않을 것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응원해주시고 걱정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당당하게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